네, 어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153 수학학원 원장 김삼수입니다. 감사드려요. 하여튼 이렇게 늦게 와주셔서. 사실 제가 오전, 잠깐만요. 안 들린다 그래서. 죄송해요. 안 켰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오전에 제가 1차 했고요. 그때 한 20분 넘는 분 와서 잘 설명해 듣고 가셨고요. 그리고 2차는 또 이제 늦게 이제 직장맘들 위해서 제가 오픈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네. 사실은 요번에 제가 보내드린 내용이 오전 해보니까 되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내용인데 하나하나 제가 짚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아이가 넷이 있어요. 그래서 막내가 초1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셋째가 이제 중2, 그 다음에 고2, 이제 대학교 1학년이라서 이 입시의 변천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항상 보고 있어요. 물론 제 직업도 학원 원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길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히 갈 수 있을까에 때문에 연구를 보고 관심 기울여 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어머니들한테 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대해서 할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어머니들한테 이제 그 질문서를 받았을 때 조금 이제 학년이 제가 예비고는 딱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자사고냐, 뭐 일반고냐 이게 정해지는데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늘은 주제가 조금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일반고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그다음 중학교 분석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저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해드리고 뒤에는 또 저희 학원 소개 또 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8년 대입제도 개편은 사실은 우리가 10월달 말쯤에 발표됐는데 이것도 엄연히 시한이라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좀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는 현재 이제 중2 학년 아래부터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왜 우리가 이렇게 입시 제도를 바꿨는지에 대해서 보면 불공정 유발 및 통합 융합 교육의 저해 때문에 이렇게 수능의 체제를 개편했다 또는 내신을 5등급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데 처음에 보면 이제 수능 선택의 부공정이라 해서 이 보면 아이들이 선택 과목이 이제 물리 2 같은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0.6%밖에 지원을 애들이 안 해요. 그리고 지구학은 그나마 되게 많이 하고 또 이제 문과 애들도 경제 1.1%, 생윤 흔히 말하는 생활윤리 32%를 지원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표준 점수가 100점을 만점을 하면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인데 예를 들어서 수학을 예를 들면은 공통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보고 문과 애들은 이제 확통을 보고 이과는 미적을 보면 똑같이 만점을 받았을 때 이과 애들이 유리해요. 왜냐면 그 편차가 넓기 때문에 만점 맞은 애가 문과 1등보다 한 5점 정도 높고 이런 게 발생이 돼요. 표준 편차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고자 다 통합해서 같이 시험 보자. 문이과 없이 이런 게 발상으로서는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일선에서도 아이들이 사실 자기가 전공을 위해 선택해야 되는 과목인데 불구하고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해서 막 들어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경제학과 가는 애가 나는 경제 잘 난이도 어려우니까 생윤을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불공정을 없애고자 나라에서는 조금 수능 체제를 바꾸자. 이런 거. 그러니까 유불리한 수능 선택 과목의 유불리한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수능의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신 2028년 대입제도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제를 개편하겠다. 그래서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모든 학생을 사회 과목도 공통으로 시험을 보겠다. 요거예요. 그래서 문이과가 아예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이과 아이들의 문과 침공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다 같이 봐서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했긴 했지만 사실 문과랑 이과랑 구분을 두는 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1 아이들 보면 20%가 문과고 한 80% 정도가 이과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만 공부량도 훨씬 더 많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어쨌든 요거의 덕분에 사실은 수능은 되게 심플해지고 가볍게 됐긴 했는데 조금 공부량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요것도 보면 원래는 이제 사실은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문 정권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교학점제 순수 취지에 맞게끔 원래 문 정권 때는 이상하게 자사와 특목고를 계속 없애려고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들고 나와서 1학년 때만 9등급제 상대평가 내신을 하고
이 설명 때는 오늘 절대평가 ABCD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를 이번에 판을 엎은 게 요번 정권에 가서 엎어서 이거 다 필요 없이 내신도 5등급으로 다 상대평가로 적용하자. 요게 이제 가장 주안점이 되고요. 내신 대비해서. 왜냐면 요거에 대한 이제 현재 정권이나 교육부의 얘기는 고1, 고3 때 되면은 이 ABC 절대평가에서 문제가 있다. 왜냐면 A가 일반고도 22%나 되지만 외고나 과고는 60% 정도 되는 애들이 A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변별을 알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돼서 어쨌든 수능 이런 거를 없애고 상대평가 5등급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또 아이들이 중간에 고1 되면 막 자퇴를 해요. 나 이제 내신에 희망이 없어. 그럼 자퇴해서 검정고시 보고 이러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좀 대입 체제를 바꾸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에서 9등급제면 4%가 1등급이고 어머니들 11%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 반에 30명일 때 1등해야 1등급인 거예요. 1등해야. 그리고 2등 하면 2, 3등이 2등급이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고 적으면 적을수록 되게 아이들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흔히 여기 가까운데도 동대구 여고도 200명이 조금 넘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지어는 어느 학교는 아이들이 44개 고교는 학생수 부등으로 1등급이 아예 조차가 없어요. 1등급이 없고. 이러니까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내신 1등급을 10%로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였어요. 고교 전체의 40%가 학생 수가 200명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이 친구들은 사실은 내신 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걸 타파하고자 내신 평가 공정성 확보, 이런 혼란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능 체제를 바꿨다는 게 현재 교육부의 취지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처럼 2학년, 3학년 됐을 때 포죽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하나고도 있지만 외도보고 친구들이 공부를 제일 잘한다고 봐요. 이거 보면 놀랍게도 표준 편차가 어머니 4, 5예요. 보통 흔히 일반고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표준 편차 18이 이제 표준에서부터 멀어진 정도잖아. 이게 넓을수록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4, 5 이전 애들은 정말 평균에 가까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평균이 이렇게 높은 것도 놀랄거니와 A, 90점이라든지 자기 수준에 잘하는 애들이 81%가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걸로 내신 절대평가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신 공정성을 위해서 상대평가 5등급으로 바꿨다는 게 현 교육부의 정책이고요. 요거로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히 광남고 정도 되면 표준 편차가 17, 18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해요. 요거는 상당히 잘하는 애로 요걸 보면 이제 대학에서는 얘네가 특목 자사고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도 작년부터 요게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알 수 없게 되어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요거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원래 국어가 약간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이제 위에 형 누나가 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예전에는 독서 문학을 공통으로 보고 화작이나 언매를 선택해서 봤어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언매를 봤어요. 이게 문법 어렵고 이게 좀 쉽거든요. 근데 이번에 체제 바뀌면서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봐. 그냥 요거 선택 다 같이 보자. 합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을 다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늘어난 공부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선택을 해서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이제는 다 봐야 돼요. 특히 상위권 아이들은 괜찮지만 중하위권이라든지 이제 문법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 문법을 되게 준비를 잘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화작과 언매의 차이는 국어 문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문법부터 탄탄히 잘 다져야지만 되는데 사실은 문법에 대해서 편차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알다시피 문해력이에요. 얼마나 글을 빨리 읽고 거기에 대한 주제라든지 소재를 어떻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계속 봐왔던 거라서 어쨌든 문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국어 선생님들의 말씀이고 또 이제 통합축제로 이제 새로운 문항 유형의 이제 수능 문제가 출제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사실 수능이 바뀐 지 오래돼서 같은 패턴 문제가 계속 돌고 돌았는데 신유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법이라든지 화작 이런 게 섞이면서 같이. 그리고 수능이 예전에 그 선택하는 거 이전에 그 수능으로 국어 바뀌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가 사실은 독서, 이게 아까 말한 문해력, 문법, 문학, 화법 순으로 이제 아이들이 어려울 거 예상되는데 고생들한테 사실 물어봤어요. 요거는 내가 이제 이 동네에 있는 유명한 이제 우리 라온이라든지 수자 원장님들한테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얘기해주더라고요. 탑 10 오답에 독서, 문해력이 가장 많이 틀린대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편차가. 문학 요 순서들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리 문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잘하는 애들은 요게 문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국어를 못한다 그러면 어머니가 일단은
문법에서도 좁힐 수 있도록 공부를 중학교부터 많이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문법을 게을리지 말고 잘 시키는 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바뀐 입시에 준비하는 국어의 과정 같습니다. 그다음 수학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도 조금 불완전하게 바뀌어 있긴 한데 현재는 말씀드리면 어머니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같이 보고 문과는 이제 확률과 통계 확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과 애들이 미적 또는 기하를 봤어요. 이렇게. 요것도 사실은 이제 나라에서 문과 통합이니까 그냥 미적 기하는 스테이시키고 요거 세 개를 봐.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수원이 우리가 흔히 대수라 그래요. 수투 이름이 입역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확통 그대로 확통이고요. 요거를 다 같이 보자고 했어요. 요걸로. 이렇게 되면 어머니 문과, 이과에 대한 경계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대라든지 순수과학을 가더라도 분명히 뭐 우리가 미적이라든지 기하가 필요한 파트가 많은데 그거를 대학 가서 계속 서울대 교수들이 이제 애들이 학력 저하로 이런 거 못해서 큰일이라 그러고 있는데 더 없애는 결과가 돼서 무조건 심화 수학이 추가로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되면.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요것도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심화 수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자 그랬는데 미적 따로 기하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심화 수학이 미적과 기하를 합쳐놨어요. 요걸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과 애들은 뭐 그냥 똑같다고 치지만 이과 애들은 이제 확통도 안 했는데 확통을 해야 되죠. 또 기하도 해야 되죠. 미적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량이 되게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나라에서는 계속 심화 수학 안 하게끔 유도한다 하는데 분명히 이제 12월 달 안에 공청회를 열면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분명히 이제 상위권 대학은 심화 수학에 대해서 절대평가하긴 하지만 필수로 넣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공계열 학생들의 학습량이 분명히 증가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영어는랑 한국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절대 등급으로 이제 시험을 계속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많이 바뀌어요. 사실 제일 많이 바뀐 게 이거죠. 뭐 국어랑 뭐 수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옛날에 사회는 9과목 중에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2과목. 그리고 과학도 선택을 한 걸 갖다가 완전히 통합해서 사회도 공통사회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학만 시험을 볼 거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통사회랑 공통과학은 중학교 때 배우는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30% 정도가 들어가기 되게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되게 파격적으로 바뀐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중학생, 이제 초등학생이 중학교 올라가면 중등사회, 중등과학을 탄탄하게 준비해서 수능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하건대 이제 뭐 과학이라든지 사회과 쪽에서는 난이도가 분명히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선행이 유행이 될 거다. 근데 유행이 되긴 될 건데 이것도 항상 우려한 것처럼 좀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가 막 사회과학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공부 좀 부족한 친구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상위권 친구가 국영수가 잘 돼 있다 이럴 때는 조금 미리 공부하는 게 좋고 또 하나 이제 걱정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 내신을 막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기면 고1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배우고 고2 때부터는 내신 대비 뭐 화학이라든지 뭐 경제 이런 거 선택하는 애들이 선택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계속 이 공부만 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수능 볼 거니까 내신 안 해. 이러면은 요거 하나만 계속 돌릴 수 있어서 아이들이 더 지식이 얕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요것도 이제 공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회과학 쪽에서도 되게 반발이 심하고 요걸로는 제대로 된 변별력이 없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게 좀 많이 바뀐 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제2외국어랑 이거는 어머니 뭐 참고로 문과에도만 해당되고 서울대 인문계 정시갈 때만 어머니 이거 제2외국어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어머니 하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가 검토안이라는 거 아예 나와 있어요. 심화 수학에 대해서 아까 말한 거 미적분 기하를 절대평가를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남겨놨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필수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2028년에 바뀌게 된 수능 개편안의 가장 큰 수능 내용이고요. 뭐 내신도 바뀌었죠. 아까 말하는 4%, 11%, 1등급을 갖다가 다 때려서 이제 10%가 1등급이야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반에서 2, 3등까지도 1등급 돼서 아이들은 편해지지만 사실 변별력이 되게 걱정돼요. 이 말은 그렇지만 의대를 갈 때 보통 의대 가는 애들의 수시일 때 보통 내신 평점이 1.2등급 정도 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10%까지 1등급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대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머니들이 탑10 안에 된 대학 가는 애들이 거의 다 올 1등급일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변별력이 더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절대평가 ABCD로 나누고 상대평가를 2개 같이 병기해가지고 대학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까 보듯이
A가 외대부고는 70%가 넘어요. 그런 걸로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평가로 바뀐 거랑 다름없어요. 그냥 사실상 5등급 상대평가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등급제보다 동점자가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요새 학종이 여러 가지 비리로 좀 많이 축소되고 교과 전형이 좀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요거에 대해서 사실 변화가 올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면접을 도입을 한 거다. 아니면은 서류 반영돼 세특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본다든지 아니면 수능 체제를 무조건 걸 거예요. 원래 수시에 서울대 외에는 수능 체제 잘 안 걸었었는데 요거를 이제 고대랑 이제 서울대 거는 것처럼 수능 체제를 몇 점 맞춰라. 왜 내신이 너무 아이들이 등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걸로 아마 변화가 돼서 어쨌든 내신과 수능 두 마리를 같이 잡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보면 아까 여기 보듯이 이게 이제 기존에 27년도 지금 현재 중3 애들까지는 4% 1등급, 11% 2등급, 23% 3등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선에 예전에는 한 4,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반고에서 3등급 안에 들면 인서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설명회를 따라가서 이제 학교 이렇게 앉아 있어 봤더니 일반고 이제 교장님이 와서 솔직히 얘기해요. 사실은 2등까지 받으면 인서울할 수 있다라고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11%니까 아까 우리가 말하는 10% 안에 들어야 무조건 일반고 인서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바뀐 5등급은 1등급 10%고 2등급이 34%예요. 요거는 예전으로 따지면 3, 4등급 가운데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냥 이건 제 예측이지만 이게 인서울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 인서울이 될 것 같고요. 이 이하부터는 이제 수도권이랑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전부 다 중2 학생들 아래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그리고 어쨌든 2, 3등급 한 애들은 1등급 받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는 덜 받고 좀 1등급이 적어져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볼게요. 근데 만약에 현재 지금 100명 기준은 당연히 10등까지가 에서 이제 1등급이고 34등까지가 2등급입니다. 근데 200명 동대구 여고 같은 학교 좀 적은 인원은 20등까지가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11등부터 68등까지가 잘못 나왔네요. 이게 여기가 이제 2등급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300명으로 예상을 환산하면 1등급은 당연히 1등부터 30명까지가 1등급이고요. 2등급이 31등부터 102등까지가 우리가 흔히 이제 광남이나 이런 애들이 더 300명 넘거든요. 얘네들이 2등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31등과 102등을 같은 2등급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당연히 변별의 장치를 분명히 만들 거다. 아까 그 말한 게 이제 세특을 들어본다든지 수능 최저를 계속 걸어요. 이제 몇 등급 이상 받아라. 그리고 구술 면접, 재시문 주고 풀어라. 이제 그것도 없앤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 구술 면접이 강화돼서 아이들의 이제 실력을 변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 시안 가지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마다 말이 많아요. 자사고가 유리하다, 일본고가 유리하다 하는데 자사고 유리하다는 쪽에 의견이 많이 맞춰주고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좀 반대 의견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 애가 극상위권이라서 지금 사실은 어머니들이 반에 몇 등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반에서 2, 3등 해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보인이랑 예를 들어 배제 한대고 갔을 때 1등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가면은 이제 1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사 가면 좋다. 극상위권 애들은 자사 가는 게 유리하지만 일본고 애들이 만약에 우리 애가 한 5, 6등 하는 애인데 갑자기 그 친구들이 10% 안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는 오히려 일반고 가서 그냥 점수랑 내신 잘 받는 게 좋지 그런 친구까지 무조건 유리하다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등급 변화로 인해서 유리한 애들은 정말 2, 3등 하는 애들이 자사고가 유리하고 보통 그 아래 애들은 차라리 일반고 가서 1등급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신이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편입학차가 삭제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중에 지금은 대학 갔을 때 편입학차를 다 보기 때문에 아까처럼 외대부고인지 민사고인지 하나고인지 딱 단편에 볼 수 있는데 요게 삭제되면은 대학에서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학교가 어디지? 그리고 사립고등학교에서 머리만 잘 쓰면 이 이수 과목에 대해서 막 한옥어라든지 잘하는 학교가 깔아있는 심화 과목을 막 깔아놓잖아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얘 점수 좋고, 편입학차 모르니까 얼마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수 과목도 되게 좋아. 그러면 얘가 되게 좋은 학교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사립고에서 교장선생님이 능력만 좋으면, 편입학차 없어진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이렇게 이수 과목을 늘려서
좀 뭐 아이들 학교가 좋게 포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건 공립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흔히 공립이 어디에 힘드냐면 자연고라든지 광명고는 공립이라서 이런 게 안 되는데 사립고는 충분히 그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확정되면 그때 어떻게 교장이라든지 학교에서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가장 유리한 건 확실합니다. 외고는 유리해요. 왜냐면 외고는 편차 이런 거 없지만 심화 과목을 선택될 거예요. 그래서 뭐 심화 영어, 뭐 회화 응용 이런 거 보면 얘는 무조건 외고인 걸 알아요. 근데 그런 뭐 프랑스 응용이라든지 뭐 이런 회화를 갖다가 일반고에서 갑자기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럼 걔는 딱 티가 날 거예요. 아, 우리의 얘가 외고, 얘는 외고구나가 티가 나서 사실 이거에 가장 승자는 현재까지는 외고가 제일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는 말씀처럼 기존에 한 반 2, 3등 아이들은 자사고, 어머니 흔히 원하는 이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제 뭐 배제보인 한 대 정도 갈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요 반에 넘어간 친구들은 그냥 이 근처 일반고 가서 오히려 내신을 1등 받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냐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 나라에서는 계속 논술 평가형을 늘리겠다. 내신 시험 볼 때도. 그래서 몇 년 전에 요거에 관해서 광남도 뭐 수학에 안전히 다 올 서술형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양진도 서술형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말하면 서술형 나올 때 애들 점수가 되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는 되게 쉬운데도 애들을 쓰는 것 자체를 못해서 점수가 정말 막 우리가 흔히 기출문제 봤을 때 90점 넘는 애들도 실제 시험에서 뭐 70점대 받아오고 80점 받아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논술형 쓰는 것들이 정말 아이들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또 어려워요. 왜냐면 공정한 채점으로 논란이 돼요. 왜냐면 이게 채점을 잘못함으로써 우리 애가 등급이 떨어지면 엄마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되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 나라에서는 뭐 수능도 논소수령 늦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학교에서도 요거를 구성하고 자기들이 교육부에서는 논소수령이 잘 체계화됐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선에서는 되게 어려워하는 행위가 되고 선생님도 시점하는 데 힘들거든요. 표준이라든지 이런 공정하게 하는 건 되게 어려워서 어쨌든 저희 학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프리노트라든지 오답노트를 계속 강화해서 요 서술형에 대한 준비를 시키고 있고, 또 논술학원에서도 되게 요새 조금 이런 거 변화돼서 조금 신입생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2028년도 대입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처럼 이건 시안이기 때문에 또 12월 달 안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이게 공청회를 거치고 지금 나라에서는 이게 발표를 계속 늦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더 넘어가지 않을까. 어차피 뭐 중2 애들이 대학 가기 전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어머니 특목고 입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제 받았을 때 저희가 이번에 한 50명 넘게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일반고 가신다 그러고, 좀 연세가 어리거나 학생이 어린 부모님들은 특목 자사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좀 드려서 영재, 과고, 외고, 자사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자, 흔히 우리가 이제 지금 만약에 중학교 가서 예비고 때는 어머니들이 요거를 참고로 하면 되게 좋은데, 어쨌든 5월부터 영재학교 원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보면 공부 좀 잘한다고 치는 친구들은 이제 영재학교 시험을 봐요. 그래서 떨어지면 과거 가고, 떨어지면 자사고 가고, 이 요순으로 이렇게 흘러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기고가 이제 영재랑 과고가 여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기고, 얘네 입시가 다 끝나고 나면 일반고랑 이제 외고라든지 이제 자사고가 시험을 같이 연설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달 한씩 같이 봐요. 올해는 10월 6일 날 이걸 같이 딱 시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죠. 이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애들이 시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사고 넣은 친구들이 일반고 넣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재학교부터 제가 봐드릴게요. 영재학교는 사실은 교육부 산하가 아니에요. 아니고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그 법에 따르기 때문에 교육부와는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얘네는 우리가 생기부, 생활기록부 1, 2를 완전히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애들은 당연히 영수뿐 아니라 수학, 과학뿐 아니라 딴 과목도 다 잘해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 1단계 보면은 전체 과목에 대해서 다 볼 수 있어요. 원점수라든지 뭐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친구들은 영어 잘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생활기록부라든지 또 과학을 얼마나 특출한지, 수학을 얼마나 특출한지에 대한 교사 추천서라든지 교장
뭐 추천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요걸로 많이 좀, 근데 1단계 서류 평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않는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는 2차가 그 지필고사라고 있어서 거기서 되게 어렵거든요, 어머니. 여기 조금 어머니들 분위기가 무거워서 제가 퀴즈 내서 맞히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니까 어머니 퀴즈 맞히시고. 자, 말씀드리면 1단계 서류 평가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도 사실은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손 들고 말씀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1단계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손 들고 하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출결. 아닙니다. 출결은 잘 감점이 없습니다. 또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생활 기록부에서 아까 내가 앞에서 말했는데 네. 맞습니다. 어머니. 세특. 그래서 이제 과목별,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에서 요거는 사실은 아주 그냥 정말 잘하는 애들 써주는 거고 보통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라 그래서 국어, 과학, 사회 이런 걸 담임선생님이 아니고 담당선생님이 써줘요. 이 친구는 뭐 국어 뭘 발표했는데 특출나게 뭘 잘했고 요거도 많이 들어봐서 1단계 쓰고 제가 뭐 선물 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 퀴즈 몇 개 있으니까 더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영재학교는 이제 어쨌든 자기들이 추천서나 이런 것들을 또 과학 영재에 대해서 특출한 친구들 사실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언제부터 영재학교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러는데 사실은 4학년, 5학년 때 많이 준비를 해요. 사실은 대치동 가면. 근데 언제 4학년, 5학년 때 다 하는 게 아니라 4학년 정도 됐을 때 중학교 수학을 마무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영재학교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이 다 그런 건 아니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준비를 빨리 하는 편이에요, 영재학교는요. 2단계는 마침처럼 이제 지필고사를 봐요. 이거는 수학과학 창의 문제 해결 평가라 그래서 요거를 보는데 기출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2022년부터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경시대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통합, 융합, 사회가 되면서 정말 아이들이 조금 학원 다녀도 그렇게 빛을 발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각 영재학교 8개 있거든요. 들어가서 기출문제에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층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절대 선행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데 또 뭐 고등과학을 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문제를 잘 풀어서 준비하면 아마 2타 지필시험도 통과되고 3차는 이제 붙은 애들이 거의 붙어서 이제 과학 영재 캠프에서 뭐 영재 인성 협역 능력 같은 공동 프로젝트에서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또 아이가 뭐 너무 독단적이지 않는지 이런 거를 봐서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2차 지필시험. 이거는 그냥 작년 서울과고 문제를 다운받았는데 3교시 정도 시험을 보고요. 이런 문제를 봐서 아이들을 2차 지필에서 많이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컷해내고. 네. 근데 1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네. 3단계 지필시험. 요런 거. 이렇게 뭐 킥보드 많이 타는데 갑자기 멈추면 십자인들이 부러진다. 부러질 수 있는 이유를 뭐 이렇게 말해보세요. 뭐 이런 거를 애들한테 이제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영재학교에서는. 자, 경쟁률을 보게 되면 과거가 이제 사실은 2021년도까지는 경쟁률이 10몇 대 1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중복 지원이 됐어요. 날짜만 틀리면 애들을 줄 수 있는데 2022년부터는 중복 지원 안 되고 또 하나 페널티가 가해졌어요. 의학 지원을 못하게 해서 그때 경쟁률이 좀 내려갔어요. 6대 1 정도로. 그리고 말씀처럼 여러 개 8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학교가 이제 한가영이라고 부산에 있는 학교인데 가장 전통이 있고 여기는 최근에 또 장례실 전형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한 분야에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는 지필시험도 안 보고 막 붙기도 해요. 그런 아이들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쪽은 이쪽이라든지 서울과학고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나마 좀 많이 되고 경쟁률은 한 요 정도 됩니다. 한 6대 1 정도 되고 한가영 같은 경우는 막 지원 경쟁률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도 한 6대 정도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것은 퀴즈 났습니다, 어머니. 자, 최근 5년간 영재학교 지원 현황인데 옛날에 경쟁률이 되게 높았어요. 이렇게 높다가 뚝 떨어졌어요. 이때부터 이제 말한 것처럼 의학 계열 지원에 불이익 강화가 나왔어요. 이제 퀴즈 있습니다. 퀴즈. 이것도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 서울 인재를 많이 뽑고 부산 인재 많이 뽑고 이런 걸 했는데 어떤 불이익을 했을까요, 어머니들? 이것도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녁이라서 그런지 많이 좀 굳어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원금 회수. 영재학교는 사실은 다 장학금 받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싹 뺐고, 그리고 생기부도 이제 너가 했던 걸 다 삭제해버릴 거야. 그래서 이제 의대 지원을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랑 과학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 10% 정도 되는 친구는 뭐 이거 내고 뭐 의대 가지 하고 의대를 간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춰주셔서. 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영재학교. 그 다음에 오늘 과학고를 보겠습니다. 과학고는 그래도 조금 많이 지원하고, 양진이라든지 광남에서도 과학고를 조금씩 학생들이 가고 있더라고요. 현황을 보면. 여기도 1단계가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류평가랑 소질문답 평가라 그래서 학생부라 자기소개에 기록된 자기소개서를 막 써요. 그러면 내가 이런 과학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면담평가. 옛날에는 과학교 관계자들이 학교를 찾아와서 담당 선생님이랑 학생을 면담했었는데, 2년 전 바뀌어가지고 학교를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바뀌어서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게 1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서류평가. 그리고 이제 추천사 유선 통화를 해요. 선생님하고, 과학생님하고. 뭐 이상, 이 친구가 진짜 이런 과학 역량을 했는데, 프로젝트 한 게 맞냐, 거짓말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제가 팁을 드리면, 우리 애가 이제 과거를 가고 싶어요. 그럼 1학년 때부터 이제 딱 들어가면, 과학생님 찾아가서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중력 상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소재를 드릴까요? 그래서 같이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고 이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이런 추천서를 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과학이라든 수학 선생님이랑 친해져서 그런 걸 계속 교류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낼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또 팁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전공 가면 안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갔을 때 3학년 때까지 있을 수 있냐 없냐. 왜냐면 가버리고 나면 이제 전화했을 때 모르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과학, 수학을 잘하면 꼭 선생님이 학교 온 지 얼마 됐는지, 3학년 때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꼭 그분한테 가서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때는 사실 이제 영재학교랑 틀리게 지필고사를 안 보는데, 소집 면접평가는 사실 이것도 근데 거의 지필고사랑 다름없습니다. 이런 걸 봐요. 이제 총 네문항으로 30분 안에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화이트보드에다 이제 막 푸는데,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영재학교 문제보다는 좀 쉽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과학에, 이제 중학에 심화된 문제들 같은 거 갖다가 돌아서 풀 수 있는 거를 30분 안에 풀고 설명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아까처럼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 어디든 넣을 수 있어요. 지역을 상관없이 넣을 수 있는데, 과거는 자기 지역만 넣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이제 과거가 이렇게 2개 있어요. 한성과거랑 세종과거 이렇게 2개를 넣어서 보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단계가 걸러내면 2단계에서는 1.5배에서 해서 아까 했던 면접을 보아서 이제 아이들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작년도랑 재작년도 이제 지원 경쟁률 보면 좀 높죠. 여기는 한 4대1 정도 되는 경쟁률을 보이고, 제가 이제 지방 거 잘랐는데, 지방은 한 2대1, 3대 정도 되는데, 어쨌든 서울이나 경기 쪽은 되게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이제 경기 북과거는 경기도 전체에서 수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이 넣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래도 2개 내서 분산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과거 할게요. 외고 할게요, 외고. 외고는 사실은 많이들 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뭐 작년에도 한 2-3명씩 갔고.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 어머니. 외고는 이제 보면, 이제 뭐 영어라든지 언어에 대해서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데, 꼭 영어과만 많진 않아요. 근데 성적은 가기는 되게 예전에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뭐 전 과목을 다 봤었는데, 지금은 영어 딱 하나밖에 안 봅니다. 영어가 올 A면 무조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영어 올 A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냐면, 다 올 A니까 이제 3학기학기 국어 보고, 그 다음에 또 3학기학기 사회 보고, 3학기학기 국어, 사회. 이 순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영어가 동점일 때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성적 보면 아시겠지만, 국어, 사회도 전부 다 아마 A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이걸로 사실 변별력이 잘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뭘 보냐. 내 성적은 160점인데 면접으로 아마 뽑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고는 사실 어머니들이 되게 관심 기울여서 많이 보고, 특히 여자 어머니들께서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고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영어 성적만 봐요. 내용은 똑같고요. 면접으로 어머니 똑같이 가르게 되는데, 국제고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국제고는. 네, 이렇게 봅니다. 똑같이 이제 영어 보고 나서 여기도 국어, 영어, 사회고로 이제 교과를 반영한다. 근데 어쨌든 동점이 많기 때문에 면접으로 당당히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외고인데, 생각보다 영어과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한다 해서 영어 가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우리가 대원외고도 독일어과라든지 프랑스어과, 스페인어 이런 과를 뽑아요. 그래서 영어가 있는 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명동여고에 영어 50원 뽑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고 50원 뽑고, 나머지들은
다 다른 전공으로 많이 뽑고 있어서 그렇고, 서울국제고는 이제 150명밖에 뽑지 않아요. 말씀처럼 명순 이 정도 뽑는데 1단계 성적은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어는 다 올A다가 뭐 기타 국어 사회 다 올A면 결국 면접으로 얼마나 자기소개서 이런 걸로 얼마나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게 있는지 뽑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제고는 여자친구들이 종종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쟁률이 나와요. 2003년도 보면은 대원여고인데 1.38대 1이고 대일 1.4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서울외고는 미달입니다. 이건 넣으면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서울국제고는 한 2대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비슷비슷하고 어쨌든 대원여고도 그렇게 높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외고 인기가 약간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바뀌는 거에는 외고가 최대 좀 인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내가 할게요. 전사고라 그래서 흔히 아는 배제 보임 말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데, 이것도 어느 어머니들이 이번에 자녀분 어디 학교 지원하냐 했더니 어느 어머니 딱 찍어서 하나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여기도 1단계는 무조건 성적으로 봐요. 국영수 가사 이런 성적 다 보고. 2단계는 이것도 당연히 면접.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자사고가 실력 좀 되면 민사고라든지 외대부 갈 정도 되면 아마 걔네들은 다 아마 올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한 것처럼 면접이 자지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자, 흔히 인기 많은 이제 하나고, 민사고, 용인. 요거 준비한 친구는 우리 지역에서 민사고는 좀 있어요. 저희 학부모, 학생, 언니도 요걸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특이하게 이제 하나고랑 민사고는 체력 검사를 해요.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이런 걸 책정해서 이제 건강도 잘하는 애들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고는 사실 전국 단위 자사고긴 하지만 하나은행 계열이고 임직원들 뽑고 그래서 서울시 아이들만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고는 거의 전국이지만 서울 애들만 갈 수 있고, 민사랑 용인 외대부고는 전국 어디들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마침처럼 1단계 성적 보고 면접으로 아이들 아마 자지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 보면 이제 학교 내실 보면 이제 하나고 같은 국영수 가사만 봐요. 민사고도 그렇고 기타고인데, 여기 보면 좀 신기한 게 3학년, 1학년 건 전혀 안 보고요. 1학년 1학기 때는 애들 여기 광남도 시험을 안 보니까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보는데, 여기 상상고라든지 관양제치고가 3학년 1학기까지만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3학년 2학기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등급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고는 모두 A를 맞아야 된다. 또 용인 외대부고는 또 모두 A를 맞아야 된다. 나머지는 약간 B가 있어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 두 개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어쨌든 이렇게 모두 A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들리는 바에만 하나고는 조금 이렇게 고위 관계층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자녀분들이. 용인 외대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고. 하여튼 지금 현재는 용인 외대부고가 입시 성적은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학기별 이제 내신 가중치인데 1학년, 2학년 때보다는 이제 3학년 때도 가중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한 2대3 정도로 이렇게 더 높습니다. 외대부고 봐도 20%, 30% 정도 되는 거 보면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목별 가중치도 있어요. 이제 보면은 국영수가 제일 많고요. 이제 기타 과목들이 좀 적어지는데, 민사고는 보면 알겠지만 기가, 음악, 미칠 이거 다 봐요. 36%. 여기는 조금 특수한 학교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타 과목도 많이 봐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경쟁률 좀 잘 안 보이시죠? 캡처한글에서. 입사년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인천 이런 데가 4대 정도 되고요. 하나고가 2.7대 1, 그리고 외대부가 한 3.6대 1 정도 돼서 이 정도 아이들이 이제 시험 봐서 갈 수 있는 경쟁률이고요. 생각보다 아주 높지는 않죠. 지방으로 와서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김천이나 이런 데는 경쟁률이 항상 요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자, 요거를 봐줄게요. 자, 아까 거의 우리가 이제 특목고 거의 다 했는데, 제출 서류는 똑같습니다. 학생기록부 2를 무조건 하고요, 다. 자사소 다 쓰고요. 그러니까 글자 수만 좀 틀려져요, 점점 틀려지고. 대신에 영재학교랑 과고는 관찰 소교사라 그러든지, 그 다음에 추천서가 꼭 들어가야 돼요, 두 학교는. 교사 추천서라든지, 고향 추천서 이런 거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의학 안 간다, 불이익, 서약서 이런 걸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학생부 생활 2 보고요, 자소서 보고, 추천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갈 수 있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외고는, 여기도 사실은 추천서는 필요 없고 학생부라든지 자소서로 이렇게 아이들을 뽑는다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어머니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배제 보인도 똑같아요. 이건 자소서 보고
학생기록부 2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처럼 보서 인적사항 나와 있고, 요거 뭐 수상 경력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재학교는 이게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고, 과거는 수상 실적 같은 거를 이제 한 학기 것만 볼 수 있고, 나머지 학교는 다 못 봐요. 요거 다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이게 클릭하면 요거 뽑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들은 나이스로 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 거. 네,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제일 중요한 거, 세특. 그래서 영재학교는 전체 다 볼 수 있어요. 과거도 세특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연재 기록사항만 못 보고. 하지만 이제 원점수 평균 같은 건 이제 과거도 못 봐요. 근데 이제 자석고 가게 되면 이런 거 다 못 봅니다. 3학년 세특만 제외니까 2학년 세특은 볼 수 있어요. 2학년 때 과목 선생님이 써준 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고 국제고는 다 못 보기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한 건 뭐 이건 개인별 세부적 특이사항은 사실 잘 안 써주는데 영재고 학교 간 애들은 이런 거 많이 써주죠,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행특이라고 요거는 이제 담임이 써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는데 자석고는 3학년 행특 못 보게 돼 있고 외고 국제고는 전부 다 가려져 있고 요게 어머니 학생 기록부 2입니다. 근데 사실은 특목고가 요거로 그렇게 많이 좌지우지 되진 않고 만약에 그 갈 애 정도 되면 성적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면접, 자기소개서에 해당하는 면접으로 아마 아이들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특목고 입시 정보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 소개가 중간에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2000년부터 학원을 개원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제가 전국 보수교육기업의 부회장 맡고 있고, 2000년부터는 수학임 이제 교육위원으로 이제 교재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제가 광진구 연합회 회장을 해서 주변의 원장님들이랑 친분도 많아서 뭐 주변의 원장님들과 꽤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많은 원장님들한테 뭐 도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로컬 중학교 분석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어머니들 관심 많으시죠? 먼저 양진하고 제가 어머니들 광남 위주로 볼게요. 대부분 이 두 학교가 많아서. 근데 최근에 조금 6단지라든지 삼성체력별 그쪽가 이제 광진으로 많이 배정돼서 광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두 학교 위주로 어머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시험본 보면 요번에 양진은 1학년 시험을 봤어요. 시험 봤는데 안타깝게도 수학은 안 봤어요. 해필이면 수학은 안 보고 국어, 사회, 영어만 봤습니다. 영어. 나머지 2학년 때는 뭐 거의 국영수 가서 다 보고 이렇게 3학년까지 다 보는데 1학년들은 어쨌든 수학을 안 봐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도 역시 수학은 또 안 봤어요. 대신에 1학년은 좀 늘어났어요. 도덕도 보고 사회도 보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2학년, 3학년들은 당연히 과목이 전 과목 거의 다 해서 많이 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양진중학교 1학년 평가에 대해서 보면 수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온리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보통 단원평가해서 뭐 아이들 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원평가해서 쪽지시험처럼 이렇게 시험을 봐서 요걸로 이제 ABCD 정해서 등급을 매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봅니다. 1학년 때는요. 수학은 온리 수행평가만 봅니다. 영어는 시험을 보는데 수행평가 50%나 돼요. 뭐 자기소개를 말하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보고 나머지 지필도 보긴 하는데 뭐 수행평가 50이니까 점수는 매우 높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그렇게까지 공부에 신경 많이 안 써도 되지만 어쨌든 수행평가 준비를 1학년 때 잘 시키는 게 좋아요. 특히 남자친구도 잘 시켜야지 올라갈수록 이제 수행평가 된 준비 더 올라가서 고등학교 가면은 뭐 학종 대비도 해야 되니까 이런 준비를 잘 시키기 바랍니다. 남자친구들 특히. 2학년 보게 되면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해요. 양진도 보게 되는데 수행평가가 그래도 높아요. 40%나 돼요. 그리고 양진은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어서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때가 많아요. 이게 객관식의 단점이 항목 하나하나를 다 풀어봐야 답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문제 내면 아이들이 시간이 꽤 모자라요. 뭐 25문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치면 30문제 되는 것도 많아서 어쨌든 양진은 객관식이지만 시간이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영어는 역시 40% 보고 서술형이 20% 정도 보고 나머지는 객관식으로 봅니다. 양진 영어가 좀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광남보다. 중3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객관식이고 수행평가 40% 보고요. 영어도 여기는 이제 40% 수행평가 나머지 60%가 이제 지필고사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거 봐드릴게요. 22년도 이제 중2 성적 어머니 궁금하죠.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평균은 이 정도 생각보다 낮지 않죠. 수학에 77점 정도 되고요. 영어가 82.9. 사실 이 사이에 예전에 표준문자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얼마큼 애들이 어려운지 이런 걸 잘 알기가 힘들어졌어요. 어쨌든
아시다시피 A가 어머니들 90점 이상의 A, 80, 70, 60 이렇게 돼서 어쨌든 90점 이상이 40% 정도 되는 애들이라서 꽤 많은 아이들이 수학도 A를 받고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반의 절반의 애들이 A를 받아요. 그러니까 좀 A 받는 게 아까 보다시피 수행평가가 많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A 받는 걸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중3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수학도 76점 정도 되고 평균이. 근데 여기는 마침 또 수행평가 들어가는 점수예요, 어머니. 그리고 34% 되는 애들이 이제 A를 맡고 있습니다. 영어는 39%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주로 영어 수학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올해 1학년 1학기 끝났을 때 이제 이건 사실은 얘들이 거의 수행평가를 해서 수학은 이제 보면 뭐 수행평가만 52%가 이제 A를 맞았고 영어도 60% 되는 애들이 A를 맞았어요. 아까 집회고사 봤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잘하고 있죠. 예. 1학년들은 근데 약간 변별력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2학년을 보면 또 놀랍게도 많아요. 수학도 A가 무조건 한 반에 반이 A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영어도 한 반이 A가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A가 많은 걸까? 이렇게 보면 이걸로 3학년 것도 볼게요. 3학년 애들은 그나마 조금 줄어들어요. 43% 정도. 영어도 40%대 정도 되면 다 A를 맞습니다. A 정도 되면 뭐 아이들 열심히 하지만 무조건 우리 애가 다 올 A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반에서 한 40%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A가 많은지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한번. 왜 이렇게 A가 많지?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 흔히 이제 영어 수학은, 중간이 30, 기말이 30이고 수행이 40%예요. 근데 수행을 이제 담아왔던 전제 하에 83점만 맞으면 A가 나오더라고요. 집필고사에서. 그러면 뭐, 양진입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80점 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계산기를 뚫겨봤더니, 수행평가 남자친구들은 좀 이렇게 못 맞겠지만 여자친구들은 이렇게 다 맞는다는 전제 한에서 83점 맞으면 A가 맞고요. 집필고사에서 60점 맞으면 B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좀 아이가 CD 맞으면 조금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수학을 거의 포기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해서 이렇게만 맞으면 다 A가 되기 때문에 A 받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다 올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양진중 수학시험을 분석해보면 옛날 코로나 전후로 제가 지금 분석을 해봤어요. 전에는 사실은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희 학원은 양진 광남 애들 두 학교 주시기 때문에 같은 문제 같이 놓고 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센 시내까지 다 풀었다 이러면 양진은 무조건 90 넘어 했고 정말 90 넘고 100점도 있었고요. 근데 광남은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남 양진 점수차가 한 15점에서 10점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점수를 봤더라도 이렇게 그만큼 광남이 어렵게 나오고 양진이 쉽게 나왔는데 오히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어봤을 때 이게 좀 더 어렵게 내네. 전부 객관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이때보다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때 또 마침 또 애들이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많이 저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되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요. 문제도 조금 더 어려워졌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이제 조금 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광남보다는 쉬워요. 근데 얘네가 주기로 한 2년 주기로 광남보다 아주 어렵게 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고 속았다. 양진이 쉽게 나올 줄 알았더니 너무 어렵게 나왔다. 해서 작년에도 보면 이제 기말고사 때 극악의 난이도로 나와가지고 너무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분석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험 끝나면 항상 분석을 하는데 저희 학원 이제 문제가 이제 센이랑 블랙라벨의 주 교재예요. 센 B도 있고 그랬을 때 이때가 아주 어렸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예요. 2차 함수, 2차 방식 나올 때인데 이렇게 센 문제랑 C단계 나오는데 블랙라벨 문제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완전히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어려웠다. 이때 아마 100점 안 나오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함수가 애들이 어려운 데다가 문제도 무진장 어렵게 나오는 저기 양진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졸업생. 양진 애들은 도대체 과거랑 자사고를 얼만큼 가느냐. 21년도 보면 이제 과거를 남자친구들이 4명 갔고, 여자친구 한 명은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외고 국제고는 남자친구 5명, 여자친구 2명 갔고요. 자사고는 양진 한 28명 정도 가요. 여자친구들 10명. 근데 여자친구들이 많이 못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자사고 갈 때가 한두 곳밖에 없어서 좀 적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고요. 22년도 보면, 과거를 아무도 안 갔습니다. 안 갔고요. 그 다음에 외고 여자친구들은 4명 갔고 자사고도 비슷하게 21명, 12명 이 정도 갔습니다. 양진이 조금 자사고나 이런 거에 보다 광남보다 조금 더 낮게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광남중학교 보여드리겠습니다. 광남은 1학년 때 올해도 시험을 아예 안 봤어요. 전과목 지필고사 1학년은 아예 안 봤어요. 양진은 아까 수학 빼고 나머지는 봤는데 그냥 수행평가로 다 이렇게 올 도배를 해서 시험을 봤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수행평가 준비를 잘하면 광남중 1학년 때 시험을 안 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위주로 봐요. 뭐 이렇게 수행평가로. 그래서 잘 챙기면 뭐 점수는 따기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는 뭐 이런 식으로 듣고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2학년 때도 역시 비슷합니다. 양진과 비슷하게 수행평가 40% 되고 대신에 이제 서술형이 조금 나오기 시작해요. 10점, 10% 정도 이렇게 나머지는 거의 다 객관식이고요.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영어가 2학년 때 마침 또 안 봤어요. 왜 안 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광남 2학년 안 보고 수행으로 100% 했고요. 그래서 좀 양진이 더 영어 어렵단 말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중3 가도 수학은 똑바로 40% 수행이고 나머지 서술형이 조금 비율이 높아졌지만 어쨌든 60%가 지필고사입니다. 광남은. 영어도 아까는 2학년 때 아예 안 봤는데 수행이 50%나 봐요. 그래서 광남은 영어가 좀 점수 받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양진보다. 네, 영어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성적 보면 비슷해요. 이것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광남이 어렵다 해도 이것도 되게 놀랍습니다. 보면 A가 평균도 높고요. A가 46%나 A가 받아요. 영어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42%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공부 많이 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쉽지 않은데 수행평가 40%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필고사를 거기다 80 이상 받는다는 거가 광남도 쉽지만 않거든요. 중3도 보면 이게 조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맞는 게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요건 A가 26% 정도 되고요. 2학기 때는 40%나 돼요. 이렇게 A를 맞습니다. 영어도 보면 40%? 이때는 무려 65% 되는 애들이 A를 맞았네요. 영어를. 영어가 어떻게 나길래 어쨌든 이렇습니다. 최근 이제 올해 2학년 애들 보면 수학 평균이 높죠. 86점이고 반에서 절반의 애들이 A를 받습니다. A 못 맞으면 뭐 이거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하여튼 영어도 뭐 아까 올 수행평가니까 당연히 75% 되는 애들이 A를 받았겠네요. 애들 뭐 숙제 잘해가면 준비하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학교에서 좀 내신 변별력이 많이 사라져서 너무 A가 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중3 보면 그래도 수학도 44% 되는 애들이 A를 맞고요. 영어 60% 되는 애들이 A를 맞습니다. 그래서 광남이 너무 A가 많은데요. 애들이 공부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것도 시험 분석해주면 코로나 전에 진짜 문제 어려웠어요. 우리가 이거 진짜 얘네들은 뭐 센 시단계 풀어줘도 90 넘기 힘들다, 80 넘기 힘들다 이 정도였는데 코로나 때 사실은 급격히 쉬워졌어요. 나라에서 시험 문제 쉽게 내라 그러니까 뭐 다 객관식에다가 되게 난이도 쉽게 내서 되게 좋았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갑자기 또 문제들이 막 계속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어렵게 나와도 아까 보듯이 뭐 애들 80 이상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수행평가만 잘 챙기면 그래도 어쨌든 블랙라비 정도는 풀어줘야지 A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 이거 저희가 이제 분석한 거 보면 거의 뭐 센이랑 블랙라비에서 거의 나오는데 여기도 근데 문제는 최상이랑 상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 점수 많은 거 보면 아이 상당히 광남중 간 애들이 수학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범위가 봤더니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같아요. 2차 함수부터 입체 도형인 거 보니까 이상하게 광남이 2차 함수를 꼭 3학년 2학기 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말고사 때 시험입니다. 최근 거. 졸업생 진학 정보를 보여드리면 좀 많이 가죠. 과거 남자 9명 갔습니다. 9명 가고 여자친구 1명 갔고요. 그리고 외고 국제도 여자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15명이나 갔고 그리고 자사고도 한 50명 가까이 가요. 광남 애들이 자사고를 훨씬 더 많이 가더라고요. 배제 보인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9명 아마 한 대 보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시다시피 뭐 배제 보이는 성적 안 보고 추첨으로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만 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자사고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다 잘하는 애들 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들. 22년도 보면 과거 이제 6명 갔고요. 그리고 이제 외고도 이제 3명, 6명 이렇게 가고 자사고는 또 비슷하게 50명 정도 가고 여자들이 한 15명 정도 갔습니다. 이렇게 졸업생 진학을 보게 되면. 자공고는 이제 광양의 자공고인데
그래서 3번 갔네요, 여기도. 여기도 아마 좀 최근에 광양도 이제 대학 좀 잘 보내는 것 같아서 조금 어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요걸 한번 봐드리고. 19년부터 제가 이제 과학과 합격자를 이렇게 분석한 건데, 19년도에는 많이 과거로 안 가다가 양진중 남자 한 명만 가다가 점점 가면서 이제 광남 아이들이 이제 과거를 많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자친구들은 많이 가진 않고 있어요. 지금 한 명 정도 되고, 양진 여자친구들은 과거를 계속 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가고 있고. 외국 국제고는 보면 여자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가죠. 이제 광남 여자친구들이 11명, 15명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양진은 그래도 좀 많이 가는 편. 남자친구보다 훨씬 여자친구들이 외국 국제고에 많이 진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자사고 합격. 요것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가고 있죠. 광남중 아이들이 얼마나 가고 있는지. 예.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분석해보면.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 우리 학원이 이제 좀 학원이 3개가 되다 보니까 광남 양진 애들도 있는데 저희 학원에 이제 구이중, 광장중, 광진중 애들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제가 광진중학교 1대 시험 난이도를 분석해봤어요. 학생들 시험지 다 가져와가지고 분석해봤더니 이렇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보면 어쨌든 교과 개념이랑 변형, 응용, 심화 나있을 때 어떤 광남이 제일 어려워요. 한 25% 되는 게 이제 심화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고 양진이 그 다음으로 좀 뒤를 이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양진 광남이 한 10점 차이 난다는 게 요 차이 같아요. 요 차이 같고. 근데 생각보다 동대부 여중이 문제가 어려워요. 최근에 동대부 여고가 수학이 어려우고 입결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중도 동달아서 이렇게 수준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여중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광진중이 예전에 아주 쉬웠는데 요 네 학교는 거의 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웬만하면 그렇지만 학원 여러 학교가 있지만 무조건 광남 양진 수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켜요. 블랙라벨 시키면 여기 애들은 거의 다 100점이나 하나 정도 틀려왔어요. 여기 애들은. 근데 최근에 광진중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사실 6단지, 2단지 이쪽 친구들이 양진 배정 받다가 광진 가면서 엄마들이 이제 좀 약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좀 수준 높여달라.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서 계속 100점은 나오진 않더라고요. 조금 이번에 최근에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진중도. 네. 여기 학교마다 이제 분석을 해서 보면 저희가 이제 광남 정도 되면 센 C단계랑 블랙라벨 3스타까지 풀어주고 만점 중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렵게 나와도 과고 영재고 준비한 애들은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히니까 그 정도 때문에 만점 항상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지는 센 C단계 정도 스스로 풀 줄 알고 그리고 블랙라벨 2스타까지 풀면 그래도 만점 많이 나오고 만점은 광남 양진에서 저희하고 양진은 좀 흔히 볼 수 있는 점수입니다. 100점 정도는. 동대부여중도 사실은 애들이 학교 전에 프린트 막 주는데 꽤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동대부여중도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나머지 광진중도 최근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머지 학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센 C단계까지만 잘 소화해도 거의 애들이 100점 맞거나 아주 잘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자, 사부도 이제 일반고랑 자사고 요것도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셔서 특히 이제 여기 중3 정도 되면 이제 학교 어디 가야 될지를 궁금해 하셔서 제가 이거 살짝 분석해 봤습니다, 어머니들. 자, 2024년도에 보면 후기고 아까 봤던 전기 말고 후기고에 2009개의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까이로 가서 보면 광진구 쪽에 이제 학교가 있죠. 여기 이제 광남, 동대부여고, 건대부고 여기 3개가 인기 제일 많죠. 어머니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자양, 대원여고, 대원고. 요새 최근에 대원여고가 입결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광양고도 많이 좀 좋아진다 하고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강을 건너서 남자 어머니들은 이제 배조고 많이 보내죠. 가까워서. 그리고 보행고도 좀 멀어서 여긴 조금 덜 가더라고요. 멀어가지고. 덜 가고, 어머니들이 또 이제 한대보고도 많이 진학하고, 조금 더 열이 있는 분은 이제 이런 데 학교 이제 휘문고라든지 중농고 이런 데도 보내는 어머니들 계시고,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진학 학생 수 보면, 이건 어머니 학생 수입니다. 전교생들. 보면 이제 광남이랑 보인 베이지 이렇게 보면, 배조고 학생 되게 많죠. 300명 넘고, 광남도 많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동대보고는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결이 좋긴 하지만, 내신 따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5등급 바뀌어서 좀 내신 따기는 좋아지긴 할 텐데, 어쨌든 4년제는 이 정도 가고,
사실 전문대를 보면 학교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사고 가서 전문대는 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을수록 학교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명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저희가 이제 진학률로 보면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4년대 진학률 보면 놀랍게도 동대구가 되게 높죠. 62%. 보용고도 되게 높습니다. 학교도 퀄리티 좋은 학교 많이 가는데 62% 가고요. 광남이나 나머지 학교들은 다 비슷한 5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대신에 이제 동대구는 진학이 높은데 좀 전문대 비율이 좀 높죠. 이걸로 이제 학교 이제 우리가 수준을 알 수 있고 자사고들은 거의 0점대에 막 5% 이하를 다 찍고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전문대도 꽤 많이 가고요. 전체 진학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대구가 전체 진학률은 아주 높아요. 물론 전문대가 많이 가긴 하지만. 근데 계속 22년도, 21년도 계속 70% 넘게 받아서 최근에 동대구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원장님들이 말할 때 저도 동대구가 작년에 많이 밀어줬다가 수학시험이라든지 내신 따기 어려워서 좀 요새는 기피해서 다른 데 가라고 많이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요건 한번 저기 광진군의 일반고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4년 진학률 보면 계속 동대구가 1등이고 나머지 어머니들이 대원 남고라든지 뭐 자양고, 대원여고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자양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립인데 좀 뭐라 그럴까 전문대 진학률이 꽤 높죠.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비슷해요. 동대구가 진학률이 제일 좋긴 한데 학생이 적다는 거가 내신에 좀 불리함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 합격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19년부터 쭉 시작했는데 항상 이거 보여드리면 어머니들이 그래요. 우리 애는 서울대 안 갈 건데 왜 자꾸 서울대만 보여줘요 하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서울대 집계가 나오고 또 서울대 집계를 알면 그 밑에 학교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가는지 또 연대 고대나 또 탑10을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16년부터 제가 또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요때는 그렇게 뭐 약간 높긴 하지만 그렇게 명수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자사고랑 요때가 사실은 이제 한참 그 학종으로 좀 비리가 많을 때예요. 좀 억울하겠지만 그때 뭐 갈 사람 다 가고 나서 이제 경쟁 점점 이렇게 차이가 점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고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그 자사고는 계속 커지고 있죠. 다음 가면 더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점점 그래도 이제 광남고가 되게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 광남고 이렇게 선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두 학기는 올라가고 여자 어머니들은 한대보고는 그렇게 뭐 비해서 등록금에 비해서 강남고에 절대 우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전부 다 재수생 포함입니다. 어머니들 다 재수생 포함.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 어머니들이 원하는 자사고가 있는데 뭐 대원 외고 있고 그다음에 뭐 특목고입니다. 한영 외고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원 여고도 많이 가는 이유가 최근에 중3 때 되면 여학생들이 예체능을 많이 해요. 음악 미술. 그럴 때는 여기 음악 예술 중점하기 때문에 여기 학교 많이 진학하고 있어요. 한대보고 여기 있고요. 배제 보인도 많이 가고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자사고, 특목고가 나와 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들이 3학년 되면 요걸 쓰게 해요. 만약 우리가 뭐 자사고를 넣었다 그러면 하나 넣을 수 있고 나머지 여기 서울시 전적은 뭐 일제왕 못 쓰고 여기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한대보고 썼어요. 그러면 뭐 광남, 건대 또는 뭐 배제 넣었으면 광남, 동대여고 뭐 이렇게 쓸 수 배제 쓰면 동대 못 쓰겠구나. 여기 자양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입학 원서고요. 뭐 우리 흔히 이제 가까이 와서 어머니들이 갈 수 있는 배제 보인 한대 보고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라서 내신 성적은 절대 보지 않아요. 면접 때도 못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도는 추첨해서 되는데 생활기록부도 사실 다 가려져 있고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고 면접이 중요한데 불합격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고, 광남, 뭐 자양, 뭐 건대 이런 쓸 수 있어요. 두 개를 갖다가.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나라에서 정해준 게 1.5% 이상 되면 추첨으로 뽑아서 0.5를 면접 봐서 뽑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두로 사실 다 똑같아요. 자수만 틀리지 자기주도 영역을 얼마나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을 잘 썼는지 요를 뭐 특목고라든지 어디든지 다 요거는 똑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주도를 공부할 건지를 쓰고 인성 영역 얼마나 내가 학교 생활을 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 쓰게 되어 있습니다. 1200자로. 그리고 알다시피 뭐 성적이라든지 수상 실적을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경제적 지위, 뭐 아버지랑 골프를 치고 승마를 했다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또 검사나 아버지를 따라 뭐 법원에 놀러 갔다 이런 것을 쓰면 탈락입니다. 탈락. 이렇게 쓰지 못하게 돼 있고 이제 면접 때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면접관이 3명이 있고 혼자 들어간대요. 그러면 개별 문항 자소서를 보고 이제 두 문제를 물어봐요. 너 이랬니 저랬니, 뭐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뭐 읽었던 책이 이거라고, 뭐 어떤 내용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공통 문항 두 문항 요걸로 묻는 건데, 학생 보면 이제 자서고는 어머니 들어가서 보면 홈페이지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자기네 학교 홍보에 대해서. 왜냐면 등록금 내고 자기들 운영하니까. 그래서 학교의 교훈이라든지 교육 목표, 어떤 인재상이 필요한지 오래 잘 했다가 면접 때 물어보면 잘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알다시피 배제는 크리스찬이니까 그에 관련된 얘기를 쓰면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보인고도 살짝 경쟁력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건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해주진 않고요. 20년도는 1.2대 1이라서 여기는 좀 멀어서 많이 안 간다 그러는데 면접만 봤고요. 근데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1.5배에서 0.3 떨어뜨리고 나서 면접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제고는 경쟁률이 높아요. 1.8. 그래서 0.5로 뽑은 다음에 면접에서 뽑고요. 올해는 더 높아졌어요. 2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0.5 탈락시키고 추첨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0.5를 면접에서 뽑고 있어요. 이렇게. 한대보고는 제가 좀 더 길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계속 미달이었어요. 그냥 넣으면 다 붙었습니다. 20년 내에. 또 미달. 어머니 한대보고 남녀 공학인 거 아시죠? 남자도 갈 수 있습니다. 적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거 재작년도 이렇게 거의 붙고요. 그랬더니 한대보고에서 실망했는지 우리는 그냥 앞으로 면접 안 봐. 그냥 추첨만 해. 그래서 많아도 무조건 추첨해서 뽑는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얘는 면접 안 보고 그냥 우리 추첨해서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대보고의 장점은 자기소개서 안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추첨해서 보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한대보고 가라는 엄마가 있었는데 떨어져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왜 면접도 안 보고 추첨해서 떨어뜨리냐. 그래서 그 친구 동대구에 오고 갔는데 어쨌든 한대보고는 자기소개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까만색이 2027년도 이제 애들 내신 등급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300명을 기준일 때 12등까지가 1등급이고 33등까지 2등급인데 이제 2028년도 입시 제도 바뀔 때부터는 다 여기 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어쨌든 2등급까지가 30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102등까지가 이제 2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빨간색 요거를 경계로 인서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여기는 이제 수석번호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물론 이제 정시로 이제 수능 보면 어머니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제 수시를 내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아이가 우리가 3, 4등 정도 되면 저는 사실 자사고 정도 가보라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5, 6등 정도 하는 것 같다. 이러면 사실 저는 일반고 가서 좀 1등급 받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는 사실 예전에 만든 건데 예전에는 한 A가 30%였거든요. 아까 봤더니 놀랍게도 뭐 50%, 60%니까 이제는 뭐 A 됐다고 잘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A가 예전에는 만약에 A다 30%면은 이 정도가 다 A였는데 1등만 1등급, 2등인데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반에 3등까지가 이제 1등급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A, B, C로 아예 성적을 알 수가 없어요. 어민들이. 그래서 반 3등까지가 1등급이고 10등까지가 이제 2등급이에요. 사실은 아까 보면 A가 뭐 70%, 60% 이러면 뭐 반 A에서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어머니들이 올 A라고 잘한다고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얼마큼 하는지 이게 또 가려져 있으니까 참 난감하네요. 근데 요걸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등급컵. 이게 2021년 된 어머니들이 제가 말한 것처럼 평균이랑 이게 나와 있어요. 표준 편차가. 이거 보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 성적을 내서 제가 등급컷을 어머니 유추할 수 있거든요. G코드란 거에 넣으면 딱 나오는데 아까 말한 2등급이 아까 11%까지였잖아. 이게 예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우리 애들이 어머니들이 우리 애들과 이제 바뀐 입시로 1등급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 다 100점이에요.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되면. 3학년 1학기 등급컷 하면 이제 역사 하나 정도 틀리고 나머지 전부 다 이 정도 돼야지 우리 아이가 1등급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중학교 갔을 때 1등급이 홍수니까 우리 애가 다 100점이다. 이러면 1등급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때 등급컷 보면 제가 봤더니 요렇게 돼야지 다 어머니들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10% 안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거의 전과목 100점에 살짝 하나 정도 틀려지는 거 외에는 높죠. 되게 생각보다. 이 정도 돼야지. 옛날에 이제 이게 나오면 우리가 점수를 알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성취도 A가 이렇게 많았지만 사실은 석차 등급컷 하면 반에서 이제 2, 3등까지는 무조건 100점 맞아야지. 그러니까 한 반에 2명은 2, 3명 100점 만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양진도 마찬가지예요.
양진도 보면 성취도 A가 이렇게 높지만 결국 표준판차로 의해서 따져봤더니 전부 다 거의 100점에서 뭐 전과목에서 한두 개 틀리면 우리 아이가 3등 안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학년 할 것도. 이게 사실은 되게 좋아서 우리가 등급컷 나오면 표준판차 나오면 등급컷을 알아서 어머니 이렇게 뭔가 제시할 수 있는데 무조건 A를 다 때려보니까 제가 참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근데 알다시피 전부 다 올백. 이게 하나 정도 틀리면 우리 아이가 자사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어머니 좀 이제 학년, 여기 중2 어머니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로 입시 정보를 제가 좀 빠르게 짜르륵 맞췄어요. 이렇게 특목, 자사, 일반고, 뭐 로컬 분석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사실 이게 예비고 때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귀결돼서 모아지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 중1이랑 이제 학년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약간 분산돼서 제가 설명을 막 홍수처럼 많이 쏟아내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 학원 홍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서 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네, 이것도 관심 있어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학원이 이제 어머니 그 일관이 저기 삼성 체르빌 옆쪽에 있고요, 거기. 그리고 여기는 고등관으로 이제 일부 한반 정도가 6학년 중1반이고 나머지는 거의 고등학생들이 여기 다 있고요. 2관, 여기가 광장 캠퍼스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3관 프리먼 캠퍼스가 여기에 이제 월수금반 애들은 극심화반 여기 있어서 우리가 프리먼 캠퍼스로 했고, 뭐 화목도 애들 뭐 응용심화반 다 있습니다. 중3도 여기 다 있고요. 선생님 현황은 총 29번 중에 남자분이 8분 있고, 여자 선생님이 17분.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은 저학년은 맞지 않고 있고요. 거의 중학교라든지 그 이상 되는 분들이 남자 선생님 맡고 있고, 스태프분들이 4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을 뽑을 때 뭐 여기 저희 재원생 어머니 많이 계시지만 따뜻하고 친절한 선생님이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선생님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장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일찍 와서 돌아보면 아이들이 되게 일찍 와요, 학원을.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계속 얘기하고 놀고 있다는 거는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싫으면 일찍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일찍 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딱 보면 선생님들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 반에 일찍 온 애들 많다. 그러면 선생님이 인기 많은 거고, 애들이 지각한다 그러면 좀 선생님이 좀 무섭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시간표 보면은 초 1, 2는 저희가 화목반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초 3부터는 저희가 무조건 주 3일이에요. 월수금 화목토. 어머니들이 좀 화목토 할 때 많이 꺼려요. 아, 토요일날 여행 많이 가는데. 근데 학원은 사실은 초등학생은 월수금이 영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화목토가 저희는 4대 6적으로는 좀 더 많아요. 토요일날은 오전 수업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결석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초 1, 2는 이제 화목이 있는 이유가 월수는 만들어놨는데 계속 아무도 안 와요. 그 이유가 이제 발레, 뭐 음악, 피아노한테 수학이 밀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까지 밀려가지고 이제 화목만 개설해서 이제 초 1 하고 있는데, 초 1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만들려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재원생 어머니들이 계속 동생들 보내려고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초 1도 하고 있는데, 두 친구 다 되게 잘해요. 온 지 한 달 만에 이제 1학년 2학기 끝내가지고 선행으로 이제 2학년 거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 3, 4는 저희가 이제 2시간씩 수업하고요. 그리고 초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2시간 반씩 어머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월수금 화목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2, 중3 되면 이제 저희가 내신 대비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 그래서 뭐 숙제 안 해오거나 뭐 시험 못 보면 남기는 게 막 생겨요. 그리고 시험 4주 전에 평일 확대 수업으로 아이들 뭐 공부 더 시키고 있고요. 고등부는 예가 원장님께서 잘하고 있는데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세요. 그냥 한 2시간 반은 기본에다가 1시간씩 맨날 불러서 시험 보고 일요일 날도 계속 불러서 시켜서 고등부 애들은 공부량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저희 시간표를 안내해 드릴게요. 이게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3일 중에 저희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수학의 관점은 현행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학원, 다른 학원 뒷사는 게 아니지만 큰 학원 가서 우리 아이가 한 2년 선행 나갔는데도 현행을 보면 점수가 엉망인 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선행 저희도 나가는데 이틀은 무조건 저희는 선행을 해요. 하루는 무조건 우리는 현행을 합니다. 대신에 3월부터 뭐 7월 중순까지 또는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현행을 천천히 나가요. 대신에 응용반 이상부터는 저희 애들이 실력이 좋아져서 최상위 수학 S 이상을 시켜서 하고 있어요. 또는 심화반 최상위 수학, 극심화는 뭐 3프라 올림피아드, TOT 이런 교재를 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행은 계속 저희가 다져주고 있어요. 그저께 토요일날도 저희가 학생들 한 거의 165명 정도가 이제 HME 경시대에 나갈 만큼 현행에서는 제가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현행은 꼭 다지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강점이 오면 매일 시험 봐요. 매일 시험 봐서 이걸 디텐션 하거나, 1교시는 시험 보고 채점하고
숙제 채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교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사실은 시험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성적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꼭 5문제든 10문제든 꼭 보고 있습니다. 방학 중 시험표는 똑같은데 사실은 이제 12월 중순부터 1월, 2월 이때는 저희가 이제 선행만 다 해요. 그때는 현행을 하기 필요 없기 때문에 이때 제가 선행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빨리 나가서 물론 시험을 매일 보고 선행으로 주 3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2.5개월 정도 되면 한 학기가 다 끝난다는 산술적인 계산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반마다 틀려요. 어느 반은 2달 만에 끝나는 반도 있고 어느 반은 넉 달 걸리는 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지금 진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줘서 아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천천히 시키기도 하고 교재 하나 더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약간 2.5라는 건 제가 갖고 있는 산수식이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초등 커리를 보면 현재 지금 초6에서 우리가 보면 사실 우리가 초6 아이들도 1학년 1학기가 벌써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 예비 초6이니까 현재 초5학년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5학년. 1학년 1학기 거를 이제 한 석 달 정도 시켜요. 왜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나오면 되게 어려워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어려운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교재는 한 3번 정도로 시켜요. 이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는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방정식 파트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개념서 유형수 시키고 유형 심화식을 하나 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3권 정도 시켜서 여기는 좀 되게 많이 다지고 나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1학년 1학기 도용은 애들이 좀 쉬워해서 이거는 좀 빨리 나가는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1학년 1학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형 심화까지 다지고 넘어간다는 얘기고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초5가 내년 3월에 6학년 되면 심화 과정을 시켜요. 저희가 심화반 이상은 차상위 수학을 무조건 해주고 응용반도 차상위 수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우리가 심화 문제 나가고 물론 개념반이라고 신규반은 저희가 차상위 수학까지 해주진 않습니다. 그때는 응용 심화 정도 교재로 조금 한 단계 아래의 교재로 해주고 있어서 요것도 말씀처럼 학교 진도 따라 천천히 따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의 경복이라든지 성동초 아이들, 사립초는 중간기말 보거든요. 제가 별도로 우리가 중간기말 대비를 안 해줍니다. 왜냐면 요거 계속 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을 만큼 아이들이 현행은 잘 다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6월달하고 11월 달에 또 HME 경시대에 나가서 아이들이 더 희망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예비 중이니까 현재 중1 애들 예를 들면 반마다 약간 틀리긴 하지만 중3 과정 나가는 반들이 이렇게 있어요. 중3도 사실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루트 나오고 인수분해 나오고 함수 나와서 그것도 한 거의 3개월 이상 정도 하고 교재도 3권 이상 하고 있고요. 방학 때는 당연히 현행은 하지 않고 3월 되면 이게 이제 끝난다는 가시 안에 3학년 2학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선행에 막 나가는데 중2 되면 이제 예비 중2가 이제 이때부터 중2가 되죠. 이러면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3월 말 되면 뭐 스톱해요. 선행을 스톱하고 현행을 합니다. 왜냐면 점수 안 나오면 어머니들이 실망하시고 학원을 딴 데 가시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 달 딱 쉬어서 이때 내신 대비만 올인을 해요. 선행 공부는 하진 않고요. 그때 말씀처럼 선행 나가면서도 쌤 B 교재로 아이들 기본 닦아주고 시험 때는 쌤과 블랙랩을 해줍니다. 물론 블랙랩에도 저희가 다 풀어주진 않아요. 이제 뭐 심화반 애들 정도 되는 풀어주는데 나머지는 센 C단계까지 해도 저희가 시험 대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해주고 중간고사 끝나면 다시 또 이제 선행 나가면서 또 쌤 B로 기말고사 대비를 하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저희 학원 어머니들 다 받아봤을 거예요. 이렇게 밤마다 저희가 이 연간 진도표를 3월부터 쭉 해서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이걸 보내서 어머니한테 되게 자녀분들이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가시안으로 보여줘요. 이게 그대로 지켜지는 반도 있고 더 빨라지는 반도 있고 더 늦어지는 반도 있어요. 그건 다시 조정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가시안적으로 잡고 저희가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연간 진도 계획을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월마다 저희가 월간 진도 계획을 짜요. 선생님들마다 이게 다 쳐요. 이게 구글 시트인데 여기다 선생님들이 다 쳐서 우리가 매월마다 어떻게 진도를 나가겠다를 보여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1주, 2주, 3주 차에서 뭐뭐 나갔던 걸 다 어머니한테 보내서 저희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오신 분들이 좀 직장반들 많이 계시니까 사실은 자녀 학원에 보내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고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심 있게 보는 엄마들은 되게 관심 있게 봐요. 원장님 진도가 틀어졌는데 왜 그런가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학원의 강점을 제가 이렇게 막 쳐봤는데 10가지가 되더라고요.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 저희 학원은 테스트 보면 이제 엄격한 레벨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한 학기 걸 항상 상담하면 제가 물어봐서 가장 최근 학기 거 공부했던 거를 선행이든 현행이든 봐서 30문장을 봐가지고 개별 응용 심화, 극심화를 보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학원 애들이 대부분 개별 진도는 이제 학기 시작하면 생겨요. 9월 달에 생겼고, 3월 달에 생겼는데, 나머지는 거의 응용 심화반으로 유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부터는 최상위 수학 S 써주고, 여기 애들은 현행하는 애들도 꽤 많아요. 이 동네가 공부에 대한 열의가 많지만, 오늘도 제가 전화 한 7, 8통 받았는데, 아직도 현행하는 엄마들이 많은데, 결코 늦은 거 아니니까, 그 반 친구들 모여서 다시 개별반으로 해서 현행 진도를 나가는 반이 있어요. 현재 초6도 중학교 1학년이라 아직 안 나가는 학생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반 모아서 1학년 거 다시 나가는 반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극심화는 별도의 서술형 문제가 있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극심화반 애들은 한 반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한 6명 정도 되고 심화 서술형 10문제인데 빵점도 30% 정도 나와서 이거는 좀 붙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이 되게 친구를 기다리는데 잘 못 와요. 애들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개별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응용반에서 심화반 넘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심화반 애들이 진도가 빠르거든요. 그럼 이때는 개별 특징반을 보내서 한 달 정도 애들 교재 한 건으로 빨리 따라잡아서 이 반에 넣게 하는 개별 특징반인데 계속 용의에 머물러 있는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간혹 가다가 우리 애는 못하는데 특징 개별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친구는 받지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걔는 다 개념형 응용반에 들어가야 돼요. 계속 개별 특별반에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또 어머니들이 이제 계속 요청을 하세요. 우리 애가 응용반인데 언제 레벨업 돼요? 계속 레벨업 되기를 어머니 계속 바라세요. 근데 학원 자체는 사실은 우리 학원 응용반도 개별반도 나중 되면 응용반으로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정말 레벨업 될 때는 어머니 섭섭해요. 왜 어떤 근거로 아이들을 레벨업 시키나요? 그러면 시험 보는 것도 우리가 매번마다 분석해서 보고 있는데 언제 레벨업 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반 애들보다 월등해야 돼요. 우리 애가 시험을 봤는데 우리 학원 어머니 아시다시피 시험 보면 맨날 평균 나오잖아. 계속 걔는 평균보다 훨씬 높고 애들 수업 풀 때 다 보고 얘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 걔는 월등한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는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올려주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인데 그렇게 올린 친구 중에 실패한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근데 어머니들은 계속 이게 올라가기를 원해요. 언제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요? 근데 이 반 자체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응용반도 충분하게 같은 애들이 선행과 또 우리가 심화 문제로 같이 풀고 있기 때문에 그 반에 있다고 해서 절대 실력이 도태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학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에 대해서 아이들이 불만 많아요. 원장님, 우리는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봐요? 매일 시험 보고 다음 평가는 우리가 공통 시험 문제를 같이 보고요. 또 월말은 제가 일부러 서술형 평가로 10문제를 바꿔서 서술형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과 선행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지 프리노트 오답노트 할 때 애들이 불만이 안 생겨. 왜 해요? 이거 보니까 니 열심히 해서 프리노트 써. 그래서 서술형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월말 평가. 그리고 외부 영시대 그저께 본 것처럼 저희가 HTML 계속 1, 2에 나가서 응용 심화 문제를 다져주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가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지만 큰 시험을 참가함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실력이 되게 업그레이드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 아이들이 100명에서 하게 된 애들이 최우수상이랑 우수상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실력이 많이 좋아지고 정말 저는 이건 제 자부심인데 단체 대상 받는 게 엄청 쉽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7만 명 정도 시험 봐서 잘하는 학원 7개 정도가 단체 대상 받는데 저희 학원이 3회 연속으로 계속 대상을 받았어요. 요거 애들 시험 보는 모습이고요. 작년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첫 해부터 저희 대상 받아서 계속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들이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제 직접 맘들을 위해서 데일리 학습 카톡이라고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제가 매번마다 어머니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요. 저기 학습 진도, 공부 오늘은 뭐뭐 배웠습니다. 또 시험 결과에 반평균까지 나와요. 우리 애가 잘하고 있는지 낮은지. 그리고 사실 이건 되게 좀 약간 무서운 내용이긴 해요. 반평균이 왜냐면 태석 높으면 좋은데 태석 높으면 어머니들이 당연히 이제 올려달라고 이제 어머니들이 말씀하시고 낮으면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계속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거는 계속 보여주는 게 맞다고 봐요. 아이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과제 이행률, 과제 100% 해야 하는지 90% 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또 정답률까지 선생님들이 계산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프리노트 오답노트도 선생님들이 체크하긴 하지만 우리 저희 뒤에 계신 행동 선생님이 2주에 한 번씩 체크해서 계속 애들 공부시키고 있어요. 안 되면 뒷전지 시키고. 그래서 2주 한 번 했더니 애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안 쓰다가 시험 2주 될 때 막 써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1주, 2주로 번갈아 가서 애들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1주 만에 올지 2주 만에 올지. 그래서 애들 요거는 계속 쓰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2장 이상씩.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톡에
과제 안내를 제가 계속 해드려요. 숙제 어디다 하고. 애들이 막 끝나면 선생님이 앞에 적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끝나면 뭐가 이렇게 좋은지 막 뛰어나가요. 이거. 그래서 엄마들한테 맨날 문자가 와서 제가 거기다 카톡에다가 적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가 좀 카톡 온 걸 제가 복사한 건데, 진도 어떻게 나갔는지 쫙 보여줘요. 학생에 따라. 이거는 공통 진도겠죠. 이렇게 쫙 하고. 그 다음에 숙제 2학년 100%, 정답률 95%. 숙제는 어떻게 해왔다. 뭐가 틀렸는데 어떻게 고쳤다. 그 다음에 시험은 반평균 72점이고, 점수는 72점이다. 대개 전형 72점이다. 오늘 뭘 봤냐? HM이 봤네요. 이렇게 봤다. 이런 거를 계속 어머니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요. 사실 이거는 매일매일 보내는 거 되게 어려워요. 제 선생님들 이제 예전에 퇴근 못 시키고 잡아다가 계속 시키게 하죠. 이거 보내고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갑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쓰면 제가 다 들여다보면서 업무일지가 되거든요. 저희는 업무일지 없이 여기다가 쓰고 가면은 그거다 제가 그 다음날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매일매일 쓰는데, 사실은 다른 학원보다 우리 학원의 관리가 철저하다는 게 전 요거로 강조하고 싶어요. 어머니들 사실은 직장마다 바쁘실 때 요거만 보면 정말 아이가 잘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데, 좀 보시다가 계속 안 보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오래된 분들은 안 보는데 매일매일 봐서 분석해서 보고, 매일 보는 분들은 점수 날 때마다 전화 오는 엄마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요걸 꾸준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뭐 숙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 소통도 되게 중요시 합니다. 월 1회 상담 전화를 계속하게 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더 어머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엠 클래스에 어머니 문의 남기세요. 이거 뭐 책 어떤 거 있으면 제가 다 응대해드리고, 저한테 직통전화 문자 아시는 분들 전화하세요. 근데 간혹보다 제가 받으면 어머니 막 놀라세요. 원장님 바쁘시대 왜 받았는데 했는데, 이건 정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니들의 컴플레인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면 제가 이건 꼭 받아서 가장 중요하게 하죠. 상담보다도 더 중요하죠. 신규 상담보다도. 네. 그리고 디테이션 제도. 저희 과학관에 디테이션 선생님 6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숙제 6점, 숙제를 시험 못 보거나 숙제 미진하거나 수업 시간에 애가 딴짓해서 못하는 경우는 남겨서 무조건 디테이션 시키고 가요. 1시간 이상씩. 예. 그래서 결석이나 지각되는 것도 요반 가서 공부를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학원에 애들이 되게 싫어하긴 하죠. 디테이션 맨날 없애달라고 노래를 하는데, 하여튼 요거는 학원의 또 강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수학 습관. 그래서 말한 것처럼 프리노트 오답부터를 계속 검사해서 아이들이 소설평가가 중요한 마당에 요거는 저희가 꼭 시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처음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여학생들은 되게 많이 좋아져요. 근데 남자 친구들은 말 안 듣는 친구는 끝까지 말 안 듣는데, 이건 제가 직접 관리해요. 처음에 오면 깜지를 막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오면은 제가 문제를 막 풀게 하는데, 이것도 지금은 뭐 100% 잘한다는 거짓말이고 90% 정도는 아이들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랭겨서 어머니한테 찍어서 사진도 보내주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요거 엄청 되게 잘 쓰죠, 이 친구. 이렇게 오답도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네, 어마어마하죠. 네.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 남자 같지는 않아 보이죠? 이 친구는 그냥 C단계 그냥 도배가 돼 있네요. 오답으로 그냥 이렇게 다 안 보입니다.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오답 정리시키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2문제 이상은 꼭 쓰게 시켰습니다, 어머니들.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애들 검사에 점수를 매기면 아이들한테 이제 별을 찍게 해요. 누구누구 잘했는지 이걸 전시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보고 별표 찍어서 제가 이렇게 상을 줍니다. 애들 뭐 우수상, 최우수상 제가 항상 사진 찍어서 이렇게 사진 줘서 애들이 되게 즐거워해요. 여기에는 상품권도 있지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디테이션 면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제일 좋아해요. 애들이 과자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디테이션 면제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등부는 초4부터 6학년까지는 창사라 그래서 수학과 약간 동떨어진, 교과랑 동떨어진 수학적인 내용인데 토론 발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의외로 자기들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는 토론에서 맞히는 문제를 해요. 그리고 발표도 하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때는 너무 신나요.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저한테 맨날 쫄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고. 근데 진도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주 즐겁게 다니고 있고, 요번에 1등하는 학생입니다. 되게 잘하는 친구고. 이렇게 이것도 제가 창사대회를 우리가 할 때 요번에 한 70명 정도 참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인 데서 하긴 애들이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1대1로 찍어줘요. 제가 핸드폰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줍니다. 물론 애들이 NG 2-3번 나죠. 힘들지만. 그래서 다 찍어서 보내주면 대단한 게 아이들이 되게 떨릴 거예요. 원장님과 둘이서 있는데도 아이들이 되게 NG 내지만 그래도 되게 잘해서 여러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논리적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뭐 참가한 친구들 전원
상 줍니다. 물론 디테시 면접권을 주고서 꼬시긴 하죠. 애들 참가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중2 3들 제가 대외 컨설팅해서 조금 학생들 동기부여랑 목표 설정을 해줘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성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해서 상담을 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다는 아닌데 한 30% 정도 된 애들은 그래도 자기가 전공 뭐 하고 싶은지 대학도 정해낸 친구들도 꽤 많아요. 구체적으로 막 뭘 하겠다. 나머지 70%는 문이과도 잘 구분 못해요. 뭐 하고 싶니? 그러고 글쎄요. 뭐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어. 경제 할래? 뭐 경영 할래? 또는 컴퓨터 할래? 기계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데 요것도 상당히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현재 위치에서 내가 어느 대학 갈 수 있는데 거기 데이터가 얼마큼 갈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포트 어머니한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중2, 중3 애들 이제 요새도 하고 있는데 4주전 학대 수업으로 기본 수업 외에 1시간씩 저희가 수업을 더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시간 압박 테스트라 그래서 아이들이 4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양진 광남이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긴장되고 어렵거든요. 연산 실수 없게. 그래서 저희는 오면 한 30문제를 45분에 푸는 연습을 계속 시켜서 아이들한테 이런 압박 테스트를 해서 긴장감을 높여서 시험을 잘 보게 행상하고 있죠. 그리고 일러 보충도 하고 저도 이제 간혹가다 일러 보충 들어가서 애들 알려줘요. 저는 이제 개념 위주로 해주고 끝날 때 백지노트 쓰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극심화반 영지원해서 요반 애들은 사실은 각 좀 큰 학원마다 영지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 아이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초 아이들은 벌써 3% 올림피아드 2단계 다 끝나서 3단계 곧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잘하고 또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이 있어서 창사 안 하고 요거를 가지고 토론 발표 수업을 하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뻑하면 저가 간혹가다 수업 들어가면은 문제 있으면 나와서 발표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재는 요거 씁니다. 요거랑 요거 2개 쓰고 있는데 3간이 영재원으로 돼 있고요. 영재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제 수재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영재는 뭐 타고났지만 사실 만들어진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거든요. 저하고 어떤 친구도 가장 영재원은 그러니까 극심화반 들어갔는데 제일 못한 친구가 있어요. 진도가 늦어서 걔는 심지어는 한 달 동안 한나 계획을 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제일 잘해요. 숙제도 본 숙제도 있고 자기 진도 늦은 숙제도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요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이고 꺼져버렸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저는 이쁘더라고요. 이거 맞아 다 왔는데 웬일이니? 왜 이러지? 됐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하여튼 여기 가장 아이들이 숙제를 되게끔 이렇게 좀 그릿을 높여서 시키는 게 가장 진정한 공부 잘하는 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가장 좋은 학원을 안내해 드릴게요. 가장 좋은 학원이란 걸어갈 수 있는 학원이에요. 사실 저희 송파에도 좋은 학원 많아서 어머니 차 타고 가는데 그러지 말고 다 걸어갈 수 있는 학원이 되게 좋고 사실 광정동 일대에 저희 학원이 3개 흩어져 있고 다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학원이 제일 좋고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좋은 학원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현행을 반드시 체크하는. 보통 학원 보면 저희보다 좀 큰 차량 운행 학원들 중에서도 저희 학원에 많이 시험 보면 현행 시험 보면 점수가 엉망인 애가 되게 많아요. 2년 선행 나갔는데도 현행이 엉망인 거는 저는 전혀 의미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현행을 꼭 체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처럼. 그리고 모두가 세상에서 풀어준다? 사실 어머니들이 상담할 때 교재 갖고 오라 그러면 80% 이상은 어머니들이 세상에서를 가지고 와요. 근데 열어보면 많이 안 풀려 있기도 하고 물론 다 풀려 있는 학생도 있지만 끝에 있는 하이레벨에는 매스마스터는 거의 안 풀려 있는 학원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까지 다 풀어줍니다. 오답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두가 세상에 수학 푸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처럼 저는 개념반 아이들은 그보다 좀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알아야 될 개념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다 풀리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또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게 과제량은 적절한가. 저희는 보통 5장 정도 내서 1시간 반 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뭐 이렇게 차량 운행하는 학원들은 13장이래요, 숙제가. 근데 애들이 그냥 우리도 과제량 늘려서 걔네를 따라잡을까 했는데 애들이 반대하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정보를 주는 게 비싼 건 아니고 13장 이상 되면 애들이 숙제를 자기네끼리 카톡으로 베껴온다는 거예요. 야, 너 짝수 풀어, 나 홀수 풀어 이래가지고 공유한대요. 물론 저희 애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애들은 한 5 정도 내면 풀 수 있는 양이라서 절대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양이 많아지면 애들이 꾀를 부리기 마련이에요. 사실은 구글 치면 어머니 답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정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양만큼 풀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어머니들이
과장 좋다고 절대 그 학원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양을 내주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수학만 계속 열 몇 장 해오는 거는 국어, 영어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자기 학원 점수 잘 받아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학원. 저 역시도 친절한 걸 제일 우선을 삼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해야지 아이들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요거는 가장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진구를 대표하는 학원으로 거듭나겠고, 그래서 어머니를 정직하고 올바르게 지도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설명이 끝났고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질문할 사항이나 상담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거나 뒤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